토끼, 거북이, 그리고 나무늘보가 경주를 했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고수 그만사는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도발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고수 그만사를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고, 제가 고수 그만사다 라고 감히 자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고수 그만사는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세미나 때문에 문을 닫아 놓고 있었죠. 왔는데 문이 닫혀서 근처에 갔다 거기서 안경을 했는데 이 사람만 하고 이 사람은 안 했다. 이제 오늘 이 친구분 안경을 하러 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다른 곳에서 했다는 안경 잘했는지 볼까요? 왜곡 검사기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벌겋게 나온 거예요. 왜곡이 많이 된 상태였던 것이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됐다는 말은 이 안경사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수도 잘못 측정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괜히 안경을 했네 이러면서 보통은 그냥 그래요 하고 넘어가는데 이 아주머니 너무 속상해 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에. 옆에 분은 아이고 내가 그때 안 하길 잘했네 이러시는 거죠. 잘못하면 싸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경사가 일부러 잘못해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A급 영화가 있고 B급 영화가 있고 C급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A급 영화는 감독부터 배우부터 뭔가 고급스럽게 결말도 뻔하지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B급 영화가 처음부터 B급 영화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감독의 수준이 아니면 배우들의 수준이, 제작자의 수준이 B급이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B급이 된 건데 그걸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마시키는 쪽으로. 왜냐하면 그 안경원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면 그 안경원에서 이걸 누가 그러더냐 물어봐가지고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 아주머니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아니 왜 똑같은 내용을 배웠을 거 아니냐, 안경사 교육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안경이라는 영역이 그만이라는 영역, 어떻게 보면 뻔한 것일 건데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올까 저도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타고나는 거죠. 그랬더니 쳐다보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타고날 영역인가. 예전에 공부 잘하는 사람, 음악 재능에 있는 사람, 미술의 재능이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서 공부가 재능이냐 노력이냐 이런 걸로 토론을 하는 거였어요. 서울대 출신 어떤 사람이 아니 왜 이런 논의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당연히 재능이다 이렇게 하면서 음악 잘하는 사람에게 음악 잘하려면 재능이에요 노력이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재능이라고 그런 거예요. 미술 잘하는 사람한테 미술 잘하려면 재능이 좋아야 돼요 노력이 좋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재능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공부도 재능이다, 왜 공부는 노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까? 음악도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미술도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공부도 재능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노력을 해도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그런데 문제는 이 노력도 재능이라는 것이죠. 재능에 재능이 있고 노력에 재능이 있는 것이죠.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의사인데 이 친구가 제 입장에서는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본인은 노력을 그렇게 많이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냥 남들이 하는 정도 성실하게 공부를 했을 따름이지 정말 공부 노력 엄청나게 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자기는 노력을 많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서울대 원서를 쓰라고 종용한 선생님 때문에 서울대를 썼다가 떨어지고 재수를 했지만 역시나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다. 구멍이 있었죠. 이 구멍 부분에서 점수가 딱 그만큼만 나와가지고 결국 지거국이라고 하죠.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를 간 것이죠. 수학이나 영어, 국어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했으면 이 구멍을 메울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자기가 노력하는 체질이 아니어서 자기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능에 재능이, 공부 재능이 있는 것이고, 이 친구 와이프 재수 씨는 약사인데 노력에 재능이 있었던 것이죠.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던 겁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친구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재미있으면 하게 맡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재수 씨는 아니다 노력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이 조금 있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능에 재능이 있고 노력에 재능이 있다. 어떤 사람
사람은 노력을 열심히 하는 재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보면 오기가 있는 애들 있죠. 너무 강하게 자극을 주면 안 되지만 약간 자극을 주면서 공부를 하게 유도를 하면 눈물 흘리면서 노력해서 하는 애들이 있죠. 노력도 재능이다 라는 말도 맞고 공부는 재능이다 라는 말도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정말 잘하죠. 유튜브를 잘생겼거나 입담이 좋아가지고 1시간을 떠들어도 듣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재능은 없고요. 당연히 그냥 노력의 재능. 저는 어떤 저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걸 글로 적어서 기승전결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조를 해내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노력의 재능, 이것도 하나의 재능이다, 이거 병립할 수 있는 거다, 상충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저만의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서 기승전결해서 하나의 작은 창작물, 작품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구체화시키는 게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만 이런 걸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재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또한 재능의 재능인가? 재미를 느낀다면 재능의 재능인 거죠. 노력의 재능이라는 건 뭐냐면 재미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억지로 하는 것, 그게 노력의 재능인 겁니다. 제가 억지로 하지는 않거든요. 유튜브를. 저는 재밌게 합니다. 둘을 나누는 기준은 재미를 추구하느냐, 재미는 없어도 억지로 하느냐. 서장훈은 노력형일 수 있겠잖아요. 자기는 재미있는 걸 하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자기는 정말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장훈도 키라고 하는 재능을 타고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력이 가미되니까 빛을 발한 거죠. 결국 이게 7대3이냐 3대7이냐 이런 개념인데 두 개가 같이 가야죠. 그렇긴 하지만 무게중심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노력에 있느냐 재능에 있느냐, 그 차이는 있다는 것이죠. 노력의 재능은 정말 하기 싫고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하는 그런 겁니다. 노력을 하는 것도 재미를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나이 들어서 아프면 무슨 재미로 사는 줄 아냐라고 조폭두목이 얘기를 해요. 부하한테. 모르겠습니다 이랬더니 아픈 재미로 산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런 거와 같은 거죠. 노력을 의자에 앉아서 하면 허리도 아프고 아픕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걸 재미로 느낀다, 이거는 그야말로 도인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외로 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고수 그만사가 되려면 재능이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겠죠. 재능에 재능이 있거나 노력에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영역보다는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이 있으면 책을 본다든지 해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노력의 재능이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영역이라는 거죠. 어떤 그만사, 안경사는 조금만 가르쳐줘도 아 이렇게 그만을 하면 되겠네, 터득하고 잘하는 그만사가 있겠죠. 어떤 그만사는 그런 손기술이나 센스 이런 건 떨어지더라도 책을 많이 본다든지 그만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노력을. 그러면 또 고수 그만사가 되겠죠. 어쨌든 재능이 있든 노력을 하든 이거 두 개 다가 하나의 재능이기 때문에 재능은 타고나는 거지 않습니까? 타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곡이 없는 안경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기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보려고 하면 찾을 수 있거든요. 누가 얘기를 안 해주더라도. 물어봐도 잘 안 가르쳐 주죠. 그렇다고 포기해버리고 아예 모르겠네 대충 하지, 그냥 이렇게 하면 왜곡이 벌겋게 되는 안경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학교에서 똑같이 배워도 타고난 사람은 고수 그만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당한 그만사 안경사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수 그만사를 만나시려면 타고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안경 그만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타고나기까지 해야 되냐, 당연히 그런 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채동은 투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제가 안 봤지만 잠깐 나오는 예고편 대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결국 공놀이 잘해가지고 뭐 할 건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야구가 그냥 공놀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하찮아 보이는 영역일지라도 그건 절대 하찮은 영역이 아니죠. 가치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만이라는 영역, 안경을 조제 가공하는 이런 부분 가치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 이 영역도 야구 선수가 타고나야 되는 거고 재능을 타고나야 되고, 그게 아니면 노력을 열심히 하는 재능을 타고나야 되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이듯 그만, 안경 이 영역도 재능을 타고나든 아니면 노력하는 재능을 타고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당구도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버리지가 100이죠. 100 정도를 평생 치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 정도 치고 죽는 거죠. 타고나는 거예요. 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친구들이랑 가는 정도라 할까요? 그런데 500, 1000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당구장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높아지겠죠. 재능의 재능을
재능을 커버할 수 있는 노력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압도할 수도 있다. 그런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만이나 안경이라는 영역은 저는 생각에 그런 능력입니다. 재능의 재능보다는 노력의 재능이 더 크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우리가 흔히 재능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토끼와 거북이 비유를 들죠. 토끼가 재능의 재능이 있는 사람인 거고 거북이가 노력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노력의 재능, 재능의 재능도 없는 사람은 누구냐? 나무늘보에 비유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토끼, 거북이 그리고 나무늘보가 경주를 했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토끼가 이기든 거북이가 이기든 했겠죠. 둘은 이겼겠죠. 그런데 나무늘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나무에 앉아서 쉬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요. 거북이는 느리지만 끊임없이 앞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늘보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학생들은 저도 자녀가 4명이나 있기 때문에 넷 중에 누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을까? 그럼 발견을 해줘야 되겠죠. 노력하는 재능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노력을 열심히 하라고 시키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둘 다 안 타고난 애도 있겠죠. 그러면 걔는 어떻게 살게 해줘야 될까?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 수 있게 생각을 정립해 줘야 되겠죠. 만족하고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티벳에 가면 티벳 불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녀들은 불경을 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죠.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불심을 고취시키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까요? 기도를 하게 하는데 온만이 반매홈이 적혀있는 원통이 길마다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걸 한번 돌리고 지나가면 기도를 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극락에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세는 힘들지만 만족하고 살아라. 내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능의 재능도 안 타고나고 노력의 재능도 안 타고났다면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현실에 만족도 못하면 이제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보면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는 말이 있죠. 즐기는 사람이 또 간절한 사람을 못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이 재미를 느끼느냐 재미를 느끼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고통과 연결되는 것이고 여기는 재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어 반복인 것이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은 개념이다. 재능이 있는 사람 즐기는 거죠. 노력을 하는 사람 노력을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노력을 한다 이런 거니까요. 결국 재능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 라인인 것이고 노력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 라인인 것입니다. 거북이도 엄청난 재능이 있다. 그것은 바로 노력하는 재능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수거만사는 타고나야 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